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마지막인 시즌 1의 마지막인 100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을 보통 이 남성의 질환이라고 보고, 알코올 중독이면 항상 부인이 힘들어한다, 가족이 힘들어한다, 또 아빠가 힘들게 한다, 이런 이 상식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들 계신데, 갈수록 이제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사회 진출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알코올 중독은 크게 집에서, 가정에서 가사일을 주로 하시는 여성의 알코올 이 문제가 있고, 사회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생활을 하시는 또 여성의 알코올 문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음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을 알코올 중독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알코올 중독이 예전 과거에는 도덕성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절제와 이런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질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질병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는 이제 의학적인 또는 또 정신분석학적인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성에게 그 질병이라는 잣대를 남성에게 들이대는 그 기준이 적용되는 잣대가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되는 경우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알코올 중독은, 여성은 남성의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좀 인체적인 문제를 관점으로 한 방향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심리학적인, 조금 이면적인 그런 문제로 여성은 또 남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특히나 이제 뒷부분의 심리학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특히나 한 가지 서적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잠시만요. 알코올 중독과 여성이라는 책입니다. 젠 바우어 이제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참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이제 출처로 밝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여성 알코올 중독의 특징. 일단 기본적인 특징 4가지,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알코올 분해 능력 혹은 그 분해 속도가 남성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술을 마실 때, 남성이 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병을 마신다면 여성은 1병 정도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1병을 마신다 그러면 남성 기준으로는 2병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때도 여성, 남성이 이제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성은 남성보다 몸집도 작고 면적도 작고, 그리고 또 지방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 함량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분해 능력이, 이 알코올의 분해 능력이 남성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은 거의 1.5에서 2배 이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은 일반적으로 또 음주를 남성보다는 늦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성이 보통 20대 초반,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음주를 시작해서 이제 과음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성은 그거보다 한 몇 년 정도 더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알코올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음주 원인입니다. 남성은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울려서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약간 그 내면적인, 좀 심리적인 원인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면, 불안, 강박,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들이 동반하고, 또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이제 표현을
이제 본인이 남성은 다 드러내고 금방 잊어버리고 뒤끝이 없고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인데 비해서 여성은 본인이 쌓아두고 이제 내면으로 이제 감추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이제 억압하고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외로움, 수치심, 자기 연민 등에 빠지기 쉬워서 이런 것들이 음주를 유발하고 또 음주를 계속 할수록 이거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런 또 심리적인 질환의 증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음주 원인, 그러니까 남성과는 조금 다르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좀 내면적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음주 패턴은 남성은 보통 음주를 하면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흔히 이제 과격해지고 또 흥분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그러면서 좀 너무 지나치게 오만해지고 용맹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흔히 사건 사고를 많이 만듭니다. 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음주 운전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휘말리는 데 비해서 여성은 그에 비해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게 확실히 덜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성은 원래는 술을 마시지 않다가 이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또 술을 즐기고 좋아하고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 잔씩 두 잔씩 드시다가 또 본인이 이제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빠지는 경우,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남성과는 다른 음주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가정인데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임신부터 출산까지 육아까지 그리고 어린 시절 다 포함을 했을 때 확실히 물론 남성이 알코올을 이제 마시는 것과 여성이 알코올을 마시는 것 둘 다 모두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더 여성이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태아일 때 우리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죠. 그리고 태아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도 엄마가 술을 마셔서 굉장히 이제 집안이 혼란스러운 것과 또 아빠가 술을 마셔서 혼란스러운 것 둘 다 우리 아이에게 너무 큰 이제 상처와 또 불안 요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엄마가 주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둘 다 너무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엄마가 더 안 좋다, 아빠가 더 안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그 가치를 가장 중시할 수 있는데 그 안정적인 것과 좀 더 가까운 게 바깥 일을 하는 이제 아빠보다는 이제 집에서 조금 더 아이와 좀 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엄마의 영향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또 엄마가 바깥 일을 하시고 아빠가 또 가정 육아를 하시는 전담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좀 주장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거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코올, 여성의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는 알코올 분해, 그리고 음주 원인, 그리고 음주 패턴, 그리고 아이에게 주는, 가정에게 주는 영향, 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내용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약간 분석적, 심리학적, 내면적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서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과 여성이라는 젠 바우어의 서적에서 조금 같이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문구를 제가 직접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읽어 드릴 텐데, 이 서적에 나온 것이니까, 이런 내용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성보다 평가절하되어 있기에 어떤 면에서 이미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평생 남성이 여성을 지켜주도록 만든다. 그러니 알코올 중독 치료로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타락한 것일 뿐 아니라 남성의 자비로운 보호를 무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남성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뭔가 절제가 안 된 것이고 또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은 남성이 도와주고 남성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버리고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훨씬 더 훼손시켰다라는 이미지를, 이런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자, 두 번째로, 여성이 약간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아주 괜찮다. 특히 그녀가 어리거나 매력적인 경우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성적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격적이거나 시끄럽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이목을 끄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스럽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음주 모델이 가정하는 것은 여성은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술에 취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남성이 굉장히 술을 마시고 취한 모습은 누구나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취한 상태, 조절력을 상실한 상태는 보기에 좋지 않고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에겐 굉장한 이제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그렇게 취한 모습과 여성이 그렇게 취한 모습,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나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거나 한번 자문을 해보면 과연 이게 동일할까라는 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는 거, 혹은 또 내 와이프가 술을 똑같이 마시고 취하는 거, 어떤 게 덜 충격적인가, 덜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것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는 분명히 남자가 취하는 것, 여자가 취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일 수도 있고 그게 전체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부인을 떠나는 경우가 부인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떠나는 경우보다 흔하다. 사실 알코올 중독 부인을 둔 남편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 직업 활동에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사회의 남녀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보통 아직까지 남자가 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겨도 부인은 남편을 떠나지 않고 남편은 쉽게 부인을 떠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런던 타임스에 이런 말이 실렸다고 합니다. 남성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불쌍한 영혼이여 부인이 아마도 그를 중독자가 되게 밀어넣었을 것이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본인이 잘못을 부인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럼 반대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여성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쌍한 남편이여 그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외국 저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특정 문화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런 이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성은 또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충분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밀스럽게 음주를 한다는 거죠. 남성처럼 개방적이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음주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개방적이고 더 은밀하게. 물론 이런 부분도 갈수록은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러 가지 문제성 이슈들이 이제는 남녀가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들로 계속 나아가고는 있으나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 알코올 중독을 조금 더 이제 진단하고 판단하는 이제 설문이 있는데 이 설문 내용이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일반적인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알코올 의존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이지만 특히나 한 5가지, 4가지, 5가지 정도가 특히 여성에게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4-5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번, 당신이 술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여러 곳에서 나누어 사는가. 남성은 그러지 않죠.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도 술을 산다면 양주, 와인, 맥주, 소주 할 거 없이 한 번에 구매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이 마트에서 조금 사고 저 편의점에서 조금 사고 저 구멍가게에서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당신은 빈 병을 감추거나 남몰래 치우는가. 이건 심각한 남성 알코올 중독자에도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단계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술을 드실 때
약간 빈병을 치우고 자기가 본인이 마셨던 거를 좀 최소화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약간의 음주로 스스로 보상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가. 이건 뭐 남성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는 아, 오늘은 술 한잔 먹어야겠다. 주말이니까 진짜 나에게 상을 줘야겠다. 보상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성은 마찬가지로 집안일에서 이런 거를 느낀다는 말이죠. 네 번째, 술을 마시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술을 마시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자녀에게 주로 관대한가. 본인도 분명히 술을 마셨고 뭔가 좀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좀 절제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고 따끔한 훈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녀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좀 용서해주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조금 더 남성보다는 다르게 느끼는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설문들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너무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여성 알코올 중독의 여성 알코올 의존의 이제 공통적인 좀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봤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성 컴플렉스입니다. 모성.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죠. 특히나 이 엄마에 대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자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이제 생활하는 걸 보는 거죠. 엄마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억압되어서 현실적으로 하지 못해서 좌절되는 것들, 또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금 위축되고 아빠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것들, 또 엄마가 내가 봤을 때 너무 멋지지 못하고 조금 초라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좀 부정적인 이제 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이상적인 굉장히 건전하고 이상적인 어머니의 그 이미지가 없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머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부정적인 어머니 이미지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겠죠.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너무 나를 학대하거나 어머니가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특히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본인이 이루지 못한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굉장히 이 외모에 대한 굉장히 억압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졌을 때 엄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엄마에 대한 굉장한 좀 애증인 관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저희 엄마는 그러진 않아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하는 여성분도 정작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본인의 무의식적에 엄마에 대한 나쁜 이제 부정적인 원치 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또 반대로 부성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데 비해서 반대로 아빠에게는 굉장히 이상적인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는 반대로 아빠는 그만큼 좋아야 된다. 아빠가 그만큼 좋은데도 엄마가 이렇게 나빴다는 이제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는 현실에 본인의 그 아빠의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성분들이 이 아빠를 굉장히 이제 이상적이고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굉장히 자상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미지를 아빠하고 관계에서 보다도 본인이 나중에 만나는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나를 좀 항상 케어해주고 항상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예스맨 같은 그런 남자를 찾게 되는데 보통 그런 남자가 잘 없죠.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이제 좀 어린 나이에 혹은 또 충분한 본인에 대한 이제 그 고민 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시면 첫 번째 결혼이 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뭐 파혼을 하거나 좀 남자친구랑 연애를 해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우리가 뭐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서로 감정 조절을 서로 잘 하면서 헤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끝까지 서로 힘들고 피곤하고 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소모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모성 컴플렉스에 비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부성, 아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한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비밀, 특히나 이제 가정 불화에 대한 그런 이제 비밀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요. 우리가 비밀이나 이제 칼 융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밀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동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정신적인 독처럼 작용한다. 우리가 비밀을 가지면 서로 이제 친한 사람끼리 비밀을 얘기하죠. 근데 그게 결국 내가 그 비밀을 아는 것, 또 비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그 일반적인 집단에서 나를 떼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집단에서 좀 더 내가 어떤 누구와 비밀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순간적인 돈독함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집단 사회에서의 약간 소외감을 의미한다라는 뜻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의 문제나 아빠의 문제나 혹은 또 가정의 불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엄마 아빠가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잠깐 그냥 싸운 거고, 밖에 나가서 너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우리 엄마가 혹은 또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 우리가 아빠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박적으로 듣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말을, 이 사실을 어디에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뭔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 내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참고 안 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감정과 나의 이제 자율스러운 이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감정 표현까지도 억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걸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제 해소하고 승화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습관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억압과 이런 문제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하는 거를 남들에게 풀어놓고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건 뭐 여성 남성 포함일 것 같은데, 술을 마시게 되고 술로서 그 문제를 이제 해소하려는 그런 강박적인 시도를 반복하다가 이제 알코올에 결국 의존이 되고 중독이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 뭐 어찌 보면 술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어떤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가 꼭 이런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을까? 내 부인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나을까? 엄마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나을까? 아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조금 덜 불편할까? 라는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우리가 남녀를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조금 더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좀 더 공감하고, 특히나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여성이 계신다면 조금 더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이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까지 해서
시즌 1 1편부터 100편까지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그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과 또 지금 이 100편의 이 영상을 또 100편의 이런 포스팅을 또 잘 정리해서 제가 한 번에 또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그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이 알코올 관련 영상을 100편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